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다 해서 15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맨 밑에 보면 이제 기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니까 우리 보안 경고하고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시트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H의 13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B의 2번이다 그러면 우리 계좌번호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H의 13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주민번호라는 게 있대요. 우리 주민번호가 지금 D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그 주민번호의 8번째 그 숫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8번째 그 숫자가 우리 성별을 나타내는 그 숫자를 보고 얘기하죠. 그 숫자가 1이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8번째 자리에 있는 이 숫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개설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개설일자가 우리 지열에 지금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 날짜를 보니까 연, 월, 일 전부 다 들어있죠. 그 중에서 월이 10월 이후인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민번호에서 우리가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이제 꺼내올 때는 우리가 미드란 요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개설일자에서 월이 이제 10월 이후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개설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개설일자에서 월만 일단 추출을 해요.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이 10월 이후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특정 날짜에서 이전이 됐든 이후가 됐든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나오는데 그때 이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이라는 그 기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전이다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작거나 같다 이하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후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 크거나 같다 그거 이제 우리가 부등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주민번호에 붙어있는 이 조건과 그리고 개설일자에 붙어있는 이 조건은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싹 다 이제 end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B의 15번에서 16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B의 15번, 1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이제 알아서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때 이제 결과는 이제 B의 18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우리가 B의 15번 셀을 찾아가서 우리가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조건이 나온 거고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end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주민번호에서 우리 8번째에 있는 요 한 개의 우리가 숫자를 이제 꺼내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해서 mi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8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한 개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성별에 대한 그 값을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때 이제 꺼내온 그 값이 1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개설 일자에서 월만 일단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월만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month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개설 일자 요 첫 번째 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설 일자에서 월을 이제 추출할 건데 그때 추출한 그 월이 10월 이후야 그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1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가 맨 뒤에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을 썼을 때 틀린 게 있어요.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게 지금 얘가 틀렸어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월만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아? 10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맞았고요. 그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봤을 때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거. 미드 함수에서 이제 8번째 그 위치부터 한 글자를 꺼내달라. 그러면 요 값, 성별에 해당하는 요 값을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 값이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얘가 지금 잘못된 거죠.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얘는 무조건 이제 텍스트로 이제 결값을 반환해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꺼내온 거는 이제 문자 1을 꺼내온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숫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문자 1과 숫자 1이 똑같아요? 아니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어차피 미드 함수에 나오는 그 결과값은 문자 1이다, 문자 2다 해서 그 값을 이제 싹 다 이제 꺼내 오니까 우리가 문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아까 틀렸던 거예요. 해서 여기서 물어볼 때 우리가 문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할 때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들, 모든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의 결값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에서 들어가기 전에 할 거 다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데이터란 요 메뉴를 찾아가서 우리가 정렬별 필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급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 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고 목록 범위 찍어서 목록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작성한 거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 B의 18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B의 18번 셀, 그 셀을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이 된 겁니다. 지금 이곳에 출력된 거 보니까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전부 다 이제 1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개설일자에서 월이 전부 다 이제 10월 이후인 그 데이터들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4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출력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작성했던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했는데 그때 여기서 mid라는 요 함수에서 가지고 오면 뭔가를 이제 추출해내면 그건 전부 다 이제 텍스트로 반환하더라. 그래서 뒤에서 텍스트 1, 문자 1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개설일자에서 월만 일단 추출한 다음에 그게 10월 이후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10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AND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3에서 H13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B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계좌번호 이제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H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우리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주민번호가 지금 우리 디얼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우리 8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개설일자가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개설일자가 우리 GR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 날짜가 2020년 우리 1월 1일 이후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설일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개설일자가 2020년 1월 1일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요 날짜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지금 이곳에 날짜 형태로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da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고 이 날짜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주민번호에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개설일자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하고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and로 묶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우리 표준색 파랑 요거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우리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A의 1번 셀을 만약에 내가 이제 셀 주소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 열 전체에다가 내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행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1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홈에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맨 위에서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지정하고 그때 한 개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규칙의 유형에서 요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두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and라는 요 함수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주민번호에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lef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올 거고 그때 그 값이 이제 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8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이제 8만 써주면 안 돼요. 왜?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로 내가 뭔가 값을 이제 추출하게 되면 그 값들은 싹 다 이제 문자 값으로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왜요? 이런 미드, 레프트, 라이트 함수 자체가 우리 텍스트 함수라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에서 반환되는 그 값은 뭐다? 문자더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문자 8이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이라는 이 값을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끝났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개설일자 이곳에서 가지고 있다. 이 값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고 요 날짜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값을 이제 날짜 형태로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이 값을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date 요 함수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dat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연도에 해당하는 게 2020이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월에 해당하는 게 1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일에 해당하는 게 1일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te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2020년 1월 1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설 일자가
내가 이 뒤에서 지정한 이 날짜 이후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상이라는 요 기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D의 3번 셀이다, 우리가 이제 G의 3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썼죠.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셀 주소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의 3번 셀 주소 쓴 거 이곳을 이제 찍어주고 F4번을 이제 땅땅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리고 G의 3번 셀 주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조건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어떻게 지정해 달라. 그걸 이제 우리가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글꼴 스타일하고 이제 글꼴 색 요걸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글꼴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먼저 해주고 여기서 이제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우리 표준색 중에 파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색 중에 파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게 하고 표준색 파랑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이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 그 글자가 전부 다 이제 8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개설 일자를 봤을 때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8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우리 개설 일자를 봤을 때 2020년 1월 1일 그 이후 데이터가 아니죠. 아니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 2020년 1월 1일 이후인 데이터는 맞지만 얘는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8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조건식으로 썼던 게 지금처럼 제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써준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와라. 그게 이제 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쌍따옴표 붙이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 값은 문자 값으로 이제 반환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문자 8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개설 2를 가지고 있다. 개설 일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날짜 2020년 1월 1일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요 날짜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데이트 요 함수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페이지 설정에 우리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이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할 때는 여백이라는 이 탭에서 설정을 변경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백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제 가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로에만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이요.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글을 설정할 때는 머리글 바닥글 요 탭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요 탭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바닥글을 이제 편집하래요. 그래서 바닥글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 구역에는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가운데 구역 여기다 이제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현재 페이지 번호 나타낼 때 지금 요 아이콘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1이라는 요 숫자를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앞에다가 요 특수 문자랑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한 칸 띈 거 그거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1이라는 숫자 뒤에다가 또 한 칸 띄고 그리고 특수문자 요거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특수문자 집어넣을 거니까 미음하고 한자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알맞은 특수문자를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특수문자 선택이요. 그래서 이제 한 칸 띄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 특수문자하고 페이지 번호 찍을 때 한 칸 띄워라 그렇게 해주고 맨 뒤로 가서도 한 칸 띄운 다음에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특수문자 보기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알맞은 이제 특수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 앞 뒤로 띄어쓰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입력을 해서 띄어쓰기까지 이렇게 출력이 돼서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출력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제 미리 보기를 보면 지금처럼 가운데 구역에 하단에 이제 가운데 구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번호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지상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H22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시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우리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서 이곳을 한번 클릭해 주고 우리가 이제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22번 그만큼 이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B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22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급 필터 결과를 이제 표시한 이 영역까지요. 요만큼 이 전체 영역을 이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 영역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눈금선이 이제 인쇄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추가로 인쇄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눈금선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눈금선에서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에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쇄에서 이제 클릭을 땅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미리 보기가 쫙 뜨죠. 그때 이제 인쇄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가로를 봤을 때 이제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 거 맞죠? 그리고 아래쪽에 봤을 때 페이지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구역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게 지금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급 필터의 그 결과까지 싹 다 이렇게 인쇄 영역으로 지정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때 중간중간에 우리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눈금선까지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